서울의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밤이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강남거리, 유명한 IT 기업 한빛테크의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서 김지은 CEO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도둑을 잡았다는 보안팀의 보고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머무르던 지은은 즉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보안실로 내려갔다. 보안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직원이 2명의 경비원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연, 최근 입사한 마케팅팀 인턴.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녀의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은의 시선이 한 물건에 멈췄다. 은빛 목걸이, 작은 펜던트에 새겨진 정원한 사랑이라는 한글 글씨. 그것은 지은의 아내, 고인이 된 이수민의 유품이었다. 이게 어떻게 내 가방에 있지?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지은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수민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목걸이는 지은의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이 도둑의 가방에? 분노와 혼란이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경찰을 불러 지은이 명령했다. 하지만 수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기다려주세요. 설명할게요. 이건 수민 언니의 물건이에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수민 언니?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민 언니가 제 언니예요. 친언니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수민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그들의 결혼 생활은 5년, 행복했지만 짧았다. 수민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증명해봐,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어린 수민과 수연이 함께 웃는 사진. 뒷면에 자매 포레버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수연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경찰 대신 대화를 선택한 건 수민의 유품 때문이었다. 지은의 집은 여의도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우수연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수민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만난 그들, 서울대 캠퍼스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수민은 문학을 전공했고 지은은 컴퓨터 공학.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수연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녀는 수민의 이복 동생이었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태어났다. 수민은 가족의 반대로 지은과 결혼한 후 연을 끊었다. 언니는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아버지가 동성애를 용납 못하셨어요. 수연의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수민의 죽음은 교통사고였다. 그날 수민은 지은에게 선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 목걸이는 지은이 수민에게 준 첫 선물. 언니가 죽기 전에 제게 이 목걸이를 맡겼어요. 지은 언니에게 돌려주라고 하지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지은은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의 눈빛에 수민의 그림자가 보였다. 같은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 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의 삶은 힘들었다. 부산 출신,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서울로 상경했다. 인턴으로 들어온 한빛테크에서 일하며 언니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도둑으로 오해받을 줄은 몰랐다. 왜 훔쳤다고 생각했지? 지은이 물었다. 회사 물건이 사라졌어요. CCTV에 내가 찍혔고 우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회사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실수로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수민의 일기를 떠올렸다. 수민은 동생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수연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수연을 통해 수민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수연을 회사로 복구시켰다.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수연의 존재가 지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서울의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과 수연은 점점 가까워졌다. 회사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 한강 산책을 했다. 수연은 수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부산 바다에서 놀던 추억, 추석 때 가족이 모여 송편 만드는 날. 지은은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수민을 더 이해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 가치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슬펐다. 수연의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건 수민 때문인가? 아니면 봄꽃이 피는 4월, 지은의 일상은 변했다. 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회사에서 수연은 마케팅팀에서 빛을 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지은은 회의실에서 수연을 지켜보았다. 좋은 제안이야. 수연 씨, 그녀의 칭찬에 수연의 뺨이 붉어졌다. 퇴근 후, 그들은 종종 홍대 거리로 나갔다. 거리 공연을 보며 웃고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다. 언니가 좋아하던 음식이네요.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수민이도 떡볶이 마니아였지?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수연을 보는 눈빛이 단순한 동정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수민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수민아. 내 동생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지? 한국 사회에서 동성사랑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지은은 CEO로서 이미 수많은 시선을 견뎌왔다. 수민과의 결혼은 비밀스러웠고 수민의 죽음 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친한 친구로 알았다. 수연도 혼란스러웠다. 지은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언니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지은의 강인함, 따뜻한 눈빛이 끌렸다. 지은 언니. 아니, 사장님.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회사 워크숍이었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산책하던 밤, 수연이 고백했다. 언니가 죽은 후 저는 방황했어요. 서울로 와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외로웠어요.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외로웠어. 수민이 없이. 그 손길이 시작이었다. 제주 올레길을 걷다 비가 왔다. 비를 피하며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그들은 과거를 공유했다. 수연의 어린 시절, 수민과의 추억. 언니가 지은 언니를 만난 후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수연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괜찮아, 수연아.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에 함께 영화관에 갔다. 한국 독립영화, LGBT 테마의 작품을 보며 대화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장님과 인턴이 가까워 보이네. 직원들의 수군거림.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집에 편지가 왔다. 익명의 편지. 수민의 동생과 사귀는 건가? 수치스러운 일. 지은의 손이 떨렸다. 누가 알았을까? 수연에게 말하자 그녀는 놀랐다. 아버지일까요? 제가 연락했어요. 화해하려고. 수연의 고백에 지은은 화가 났다. 왜?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갈등이 시작됐다.
수연은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고 지은은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거리, 그들은 다퉜다. 나는 수민처럼 가족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 소리쳤다. 수연은 울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이 그 다툼 후 수연은 회사에서 사라졌다. 지은은 불안했다. 수연의 집으로 갔다. 부산으로 내려간 수연. 지은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해운대에서 수연을 찾았다.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그날 밤 부산의 밤바다를 보며 그들은 화해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덮었다. 함께 해보자, 지은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화해는 새로운 스토엄의 시작이었다. 수연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내 딸을 데려가겠다. 그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지은의 사무실에 수연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노인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내 딸을 돌려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은은 차분히 대응했다. 수연 씨는 성인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수민처럼 될 텐가? 그 애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수민의 과거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동성애를 병으로 여겼다. 수민을 정신과에 보내려 했었다. 수연이 들어왔다. 아버지,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 대면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수연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수연은 버텼다. 저는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언니처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부끄러운, 그는 소리치며 나갔다. 그 후 지은과 수연은 더 가까워졌다. 고마워, 버텨줘서,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요.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그들은 데이트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다워,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너와 함께라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언론에서 한빛 테크 CEO의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인사입니다.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수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미안해요. 제 탓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가 문제지. 그들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신촌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 조용히 참여하며 힘을 얻었다. 변화가 올 거야,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수민이도 그런데 또 가족 체면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아팠다. 겨울이 다가오자 수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가벼운 우울증. 지은은 수연을 돌봤다.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에 지은은 수연에게 반지를 주었다. 영원히 함께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불꽃놀이를 봤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다. 지은의 측근, 부사장 이준호. 그는 지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CEO가 동성애자라니 주주들이 알면 그는 언론에 팁을 줬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준호는 냉소했다. 사업이야. 감정은 필요 없어. 배신의 충격이 지은을 흔들었다. 주주총회에서 논란이 됐다.
CEO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 일부 주주들의 말이 지은은 싸웠다. 내 능력으로 판단해 하지만 압박이 컸다. 수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요. 그들은 함께 대응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문을 막았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수연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딸을 포기하라. 그는 수연을 설득하려 했다. 수연은 고민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 지은은 이해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수연은 울며 지은을 안았다. 당신을 선택할게요. 고조되는 긴장 속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로, 설악산으로. 눈 덮인 산을 오르며 대화했다. 우리 미래는?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말했다. 그 여행에서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돌아오자 위기가 왔다. 이준호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CEO 사임 요구. 지은은 싸웠다. 이사회에서 변론했다. 회사 성과로 증명하겠다. 수연은 마케팅 프로젝트로 도왔다.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주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준호의 배신은 깊었다. 그는 수민의 죽음 관련 루머를 퍼뜨렸다. 수민의 사고가 자살이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거짓말. 수연이 진실을 밝혔다. 언니의 사고는 진짜 사고예요.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수민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지은아,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고조의 절정. 주주총회 날 이준호가 증거를 제시했다. CEO의 사생활 문서, 하지만 수연이 반격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녀는 해킹 증거를 찾았다. 지은의 팀이 도왔다. 이준호는 쫓겨났다. 미안하다는 말 없이. 하지만 수연의 아버지가 최종 충돌을 가져왔다. 딸을 데려가겠다. 소송하겠다. 수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수민을 잃고 후회했어. 화해의 순간. 아버지는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지은과 수연은 승리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수민의 묘에 갔다. 수민아, 내 동생과 행복할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지은과 수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 가까운 사람들만. 한강 다리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가 논의됐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다. 수연의 아버지는 함께 살았다. 가족이 재결합됐다. 지은의 회사도 번창했다. 사랑이 승리해.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처럼. 결말은 따뜻했다. 그들은 제주에서 신혼여행. 바다를 보며 감사해 속삭였다. 인생의 교훈, 사랑은 용기와 이해로 피어난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상징이 됐다.